친동생이 내간값으로 받은 돈가방을 본 그날 지은호는 가족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지은호가 동생의 배신과 친엄마의 욕심, 그리고 살아있는 쌍둥이들의 친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순이는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와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안에서 수백 장의 지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손이 덜덜 떨릴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마침 방에서 나오던 지강호를 본 정순이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강호야, 이 돈 뭐야? 솔직히 말해. 이 나이에 내가 돈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아? 지강호는 처음에는 사채니 뭐니 얼버무리다가 결국 눈을 피하며 털어놨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이거 그냥 누나 키운 값이라고 준 거야. 간이식하라고 협박한 게 아니라 어차피 누나는 자기 친엄마 살려준다고 나설 사람이라면서 안 받아오면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리고 잠 못 자고 뒤척이던 지은호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입술만 겨우 움직였는데요. 강호야, 다시 말해봐. 내 간을 내가 흥정했어? 지강호는 아기는 없었다고, 둘 다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누나가 부자 엄마한테 가버리면 자신과 정순이만 남는 게 무섭다고 횡설수설했는데요. 나는 그냥 엄마가 평생 고생했잖아. 누나 친엄마 돈이면 조금 받아도 되지 않냐고, 나도 한 번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변명에 가까운 말들이 쏟아졌지만 지은호 귀에는 딱 한 줄만 박혔습니다. 결국 내 눈에는 내가 간만 잘 받으면 언제든 팔아도 되는 간 덩어리였다는 거야. 지은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가방을 번쩍 들더니 슬리퍼만 끌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자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에 와 닿았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 돈 내가 돌려주고 끝낼 거야. 더 이상 우리 가족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밤늦게 거액이 든 가방을 들고 갈 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모텔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어디 카페를 찾는 것도 두려웠는데요. 결국 지은호가 꺼낸 사람은 늘 자신 편이 되어주던 대학 선배 이지혁이었습니다. 선배, 오늘만 사무실에 조금 있어도 될까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던 이지혁은 지은호의 떨리는 음성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야? 움직이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 잠시 후 야간 조명 아래 가방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지은호를 본 이지혁은 말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상황을 대충 듣고 나니 얼굴이 굳어지면서 눈빛이 차갑게 변했는데요. 내 친엄마라는 사람이 동생한테까지 돈을 쥐어줬다고? 내 간이 얼마짜리인지까지 계산해서? 지은호가 간이식 비용이 10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이지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배, 나도 내가 한심한 거 알아요. 근데 우진이는 친구잖아요. 쌍둥이라고 해도 지금 내겐 그냥 아픈 친구예요. 그 애가 죽는 건 상상도 안 되고요. 우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지혁의 가슴도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밝게 살던 지은호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얼굴을 보여준 건 처음이었는데요. 좋아. 일단 이 돈부터 돌려주자. 내가 더럽다고 느껴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이 돈을 쥐어준 방식 때문이니까. 지은호는 그 집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취한 척하며 딸 이야기를 늘어놓던 고성이를 예전에 택시 대신 집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게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 다른 집에서도 밤은 길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규칙적인 생활만 하던 이상철은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며 큰아들 이지혁을 떠올렸고, 김다정은 부엌에서 밤참을 챙기며 요즘 지혁이 얼굴이 더 수척해졌다고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는
손주들 이야기로 다투다시피 하다가도 결국 지혁이 장가를 안 가서 그렇다. 수빈이는 또 무슨 남자를 만나고 다니나 같은 잔소리로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지화는 늦게까지 박영나의 일정을 챙기느라 바빴고 이수빈은 쇼핑몰 라이브 방송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모든 인연의 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시각 이 지역의 차는 한 고급 주택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집을 본 이 지역의 표정이 어두워졌는데요. 여기 혹시 박성재 집 아니야? 지은우는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맞아요. 저번에 성재 오빠 새어머니가 저한테 딸 자랑하던 그날 제가 여기까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럼 내 친엄마가 성재 오빠 새어머니라는 말이네요. 말을 하고도 본인이 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성재 먼저 불러내자. 이건 그 집안에서 폭발하면 누가 다칠지 몰라. 잠시 후 대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내려왔습니다. 퇴근도 제대로 못한 얼굴이었는데요. 지혁아, 이 시간에 웬일어 지은호도 왔네? 둘이 같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해? 지은호가 쉽게 입을 떼지 못하자 이지혁이 대신 가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성재야, 이거 내 집에서 나온 돈 맞지? 내 새어머니가 지은호 동생한테 준 돈이래. 간이식만 성공하면 10억까지 준다고 했답니다. 박성재는 깨어있던 모든 감각이 동시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 우진이 얘기야? 그럼 간이식 받을 사람이 우진이고 공여자로 지은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은우는 박성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재 오빠 잘못 아니에요. 오빠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내가 이걸 들고 그냥 사라질까 수십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은호의 목소리는 금방 흔들렸습니다. 근데 사진 한 번만 보여줄 수 있어요? 쌍둥이 남자애가 우진이라면서요. 혹시 내가 아는 그 얼굴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성재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최근 가족 사진을 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한우진의 모습이 화면 한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얼굴 내 친구 한우진 맞네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라고 들었을 때도 실감이 안 났는데 눈앞의 얼굴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정확히 겹쳐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 이후로 박성재는 단 한숨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어머니가 숨긴 비밀, 우진의 병, 지은호의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는데요. 그는 결국 혼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두지 말자. 조사를 부탁해 놓았던 고성희의 과거 자료가 도착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박성재는 한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전 남편 사망 처리 그런데 최근에 주민등록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추적해간 끝에 허름한 단칸방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술 냄새 대신 희미한 약 냄새가 풍기던 그 방에서 남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어려 보이는 고성이와 갓난아기 둘이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유라하고 우진이 아버지입니다. 쌍둥이들의 친부는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몇 년을 떠돌다 뒤늦게서야 가족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고성이는 박진석과 재혼한 상태였고 한우진은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애 엄마가 둘 다 잘 키우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보육원에 한 아이만 버렸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네요. 목소리가 부러질 듯 떨리더니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유라야, 우진아, 내가 제일 먼저 미안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됐구나. 잠시 후 친부는 눈물을 닦고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우진이 간이식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면 안 됩니다. 다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제 정체를 숨겨주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나서는 건 제 욕심일 뿐이라서요. 박성재는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남자의 눈빛은 이미 결심이 굳어 있었는데요. 며칠 뒤 병원에서는 익명의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 고성이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우진이 살고 나도 살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제안을 했는지는 싹 지워버린 채 5억을 돌려받은 사실만 떠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히 그 돈도 줬지 뭐야. 그래도 입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겠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거실로 나와보니 테이블 위에는 낯익은 가방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성재야, 이건 왜 여기 있어?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번들거리는 지폐 더미가 드러나자 박진석의 얼굴이 먼저 굳어졌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냐? 고성이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계획이 전부 들통났다는 걸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가 예전에 보육원에 버렸던 쌍둥이 여동생한테 이 돈을 쥐어주면서 우진이 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박성재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영나였습니다. 엄마에 대한 환상 하나로 버티며 살던 딸은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귀로 직접 듣고 말았는데요. 엄마, 그게 다 사실이에요? 나한테는 우진이 위해서라며 눈물 흘리더니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는 거래였던 거예요? 박진석은 분노와 배신감 사이에서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고성이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나도 너무 겁났던 거예요. 우진이 죽을까봐 내가 죽을 죄를 지은 거 알아요.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은 흘렀지만 그 안에서 죄책감과 계산이 뒤섞여 있는 건 금방 티가 났는데요. 그날 밤 박영란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빠, 나 이제 엄마 딸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 혼자 책임지고 살게요. 웹툰 계약으로 모아둔 통장을 꼭 쥐고 집을 나서면서도 박영란은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소파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는 고성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진짜로 후회하는 날이 올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합리화만 하다가 늙어갈까? 한편 수술장 앞 복도에서 한우진은 마치 전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형, 나 진짜 누나가 있어? 박성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제대로 이야기해 줄게. 그때 가서 내가 직접 누나를 부를지 말지 결정해. 지은우는 다른 병동에 앉아 수술 시작 소식을 들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이식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말라는 말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 채 기도만 올리고 있었는데요. 누가 간을 주든 앞으로 내 간만큼은 저 여자 손에 안 넘어가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는 동안 아직 열리지 않은 마지막 서랍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요. 보육원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였습니다. 이 서랍이 열리는 날 과연 누가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리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